서울의 아파트 절반 이상이 역전세를 합니다. 보증금의 차이가 1억이 넘는다고 하죠. 제가 아는 지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무려 5억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들어갈 때보다 지금 시세가 5억이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5억을 내줄 수가 있냐?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임차권 등기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집주인에게 뭐 보증금 5억 차이 나는 거 한 1, 2억은 돌려받고 3억은 월세로 환산해서 은행 이자로 환산해서 역월세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 2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집주인은 어떤 식으로든 집을 빨리 팔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다 돌려주고 자기는 조금 남기고 이제 털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태반이다, 절반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집값 하락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시간 간격을 두고 집값도 같이 하락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그리고 집값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대출에 대해서 이제 이상신호가 생기면 금융권에서요. 갚으라고 요구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2023년 하반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전세, 이제 전세 만료되고 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싸움이 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죠. 2015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3배가량, 4배가량 오른 데도 있고 사실상 정신이 나갔던 거죠. 저런 엄청난 거품이 꺼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혼란과 공포와 비명을 지를까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충격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대혼돈이 이제 생긴다라고 보면 맞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쩌자고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나라 꼬리 개판입니다. 대구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 전국이 저렇다라고 하죠.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걸까 싶은 거죠.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이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라고 너무 많이 설쳐된 탓에 저는 엄청난 폐악질들이 벌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대출 5억, 7억, 8억 미친듯이 해줬죠. 그게 집값을 결국 끌어올린 원형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부동산 시장을 개판 만들었다고 얘기해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는 정말 죽을 때까지 석고대죄해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죠.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기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 다 개무시하고 저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부동산 교란 세력에 대한 보고를 700페이지가 넘는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다 무시, 개무시. 아니 몰라. 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짓거리 하면서 그냥 폐악질을 해서 개막장 짓을 벌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폐단이 이제 서서히 드러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대혼돈, 대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다라고 보면 맞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지내면 안 되죠.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참 끔찍한 얘기죠. 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저 전세 보증금 차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서초구의 평균 보증금 반환액이 1억 6,800만, 강남구 1억 6,700. 2년 전에 7억 8천이었는데 지금 6억 3천이다. 이게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억 3천에서 6억으로 유지가 될까요? 5억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4억 5천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은평구의 아파트 30평대 가격이 지금 뭐 12억, 14억, 11억, 10억 이렇겠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억 세고 6억 세고 5억 세고 안 할까요? 그럼 전세 가격은 6억에서 5억에서 4억에서 계속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맞는 거죠. 역전세가 발생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계속 생긴다. 물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받아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결국 또 대출 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대출을 내가지고 주고 나면 제대로 살아지겠냐고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집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0만호가 넘는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전세 계약이 전부 다 고점이었답니다. 그럼 그게 이제 터지는 게 2023년 가을부터 내년 1월까지라고 하죠. 점점 더 역전세의 위험이 이제 커진다라고 이제 보면 맞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만든 게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부가 만든 폐악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뭐가 어쩔 수가 없었냐고요. 부동산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 시켜주고 여당으로 180석을 몰아줬건만 하나도 안 했죠. 쓰레기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노무현은 그러지 않았는데 문재인은 정말 친구 팔아먹고 패미에서 정적 제거하고 참 쓰레기 짓을 되게 많이 했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대혼돈들, 충격들이 벌어진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지키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개개인들에게 달려있다. 함부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운지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뭔가를 크게 돈을 벌겠다. 크게 뭔가를 이뤄내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된다? 인생 작살난다라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도 명심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고 욕심부리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네 삶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될지 잘 따져봐야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게 없다. 우리네 삶이 더 두렵고 더 우려스럽고 더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잘 따져보자고요.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은 지켜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챙기면서 삶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뭐가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조심도 조심하면서 삶을 지켜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인생이 더 엉망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0만이 넘는다라는데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100만 가구 이상이